뭐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내용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오늘 발표를 하면서 또 앉아 있는 분들의 시간을 좀 덜 뺏고, 그래서 좀 뭐 재밌는 방향으로 좀 뭐 발표를 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는데 워낙 재주가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는 시간을 거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를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먼저 뭐 이렇게 저에게 뭐 수상의 기쁨을 주신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를 합니다. 특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수상 선정을 했다고 뭐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은퇴할 때가 되니까 뭐 고별 뭐 선물로 주시는 거나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다가 아까 원장님은 또 뭐 이게 상당히 객관적인 지표로 선정을 했다 뭐 그렇게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싶습니다. 저는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마지막 정말 신진 교수는 앞으로 기회가 많지만 저는 은퇴할 시점이 돼서 처음으로 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처음이지만 의미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제가 발표할 내용은 의결권 자문회사에 대한 규제 방안입니다. 제가 뭐 미국의 안식년을 갈 때도 그랬는데 1990년대부터 미국 회사법에서 가장 큰 핫 이슈 중에 하나는 뭐냐? 기관 투자자들이 어떠한 의결권 행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현재 보면 외국인, 기관, 개인 이게 한 3분의 1 정도씩 좀 나누어 갔습니다. 그런데 뭐 미국은 외국인이 없다 보니까 기관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기관이 좀 의결권 행사를 좀 제대로 해가지고 기업이 약간 오너의 전형을 좀 막을 수 있고 뭐 이러한 방안들을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미국 회사가 상당히 좀 경쟁력을 가지겠다 뭐 이러한 고민 하에서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할 것이냐 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논의가 좀 많이 됐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뭐 대체로 의결권 행사 안 된다라는 뭐 그런 입장이 많았거든요. 기관 투자자는 뭐 단기 순이익만 얻으면 되는 거지 회사 경영에 관여할 수도 없고 또 전문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다. 뭐 그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2018년에 국민연금을 비롯해서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스튜어드다라는 것이 뭐냐? 집사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일이 교회 가면 집사들이 잡일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것저것 감내를 하고 뭐 그러는데 결국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에 대해서 좀 감내를 해라. 이러한 취지에서 도입하는 것이 스튜어드십 코드 뭐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 결국은 그러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결권 행사를 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사를 선임한다든지 회사 운영에 대해서 기관들이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일정한 관여를 하는 이런 것들이 전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기관도 투자 전문가이지만 어떤 의결권 행사 이런 것들은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으면 그들의 도움을 얻어서 우리가 의결권 행사를 하면 좋겠다. 그런 관점에서 의결권 자문회사라는 것이 인정되기 시작하고 이러한 이제 도움을 얻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의결권 행사를 했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충실 의무를 이행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은 기관 투자자에 좀 약간 필이 꼽혀 있었는데 보니까 부수적으로 사이드로 이 의결권 자문회사도 좀 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봤는데 막상 보니까 의결권 자문회사는
거의 미국계 회사가 거의 세계 시장을 장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밖에 자문회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관 투자자는 엄청나게 또 의결권 행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막상 시작을 해보고 나니까 먹을 것이 별로 없다. 이런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관점에 좀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내용도 어떤 세밀한 우리나라에서 어떤 식으로 입법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만 구체적 내용은 그거보다는 이것이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결권 자문회사다라는 것은 여기 의위에 나와 있죠. 그 기관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주주총회 안건을 분석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관 투자자의 경우에 국민연금과 같은 경우 수백 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면은 그 주주총회라는 것이 지금 12월 결산은 3월달에 거의 개최가 다 되거든요. 이거 동시에 자기들이 분석해가 의결권 행사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의결권 자문회사를 통해서 의결권 자문을 얻고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자신들의 의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든다. 그러한 취지에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의 기업 경영 관여는 제가 조금 전에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990년대부터 미국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었고 지금은 여기 보면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인 우리 국민연금도 도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 관여를 하는데 이러한 관여를 하는 거를 법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 여기 보면은 중립적 의결권 행사에 관한 조항을 없앴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본시장법에도 규정하고 있었는데 섀도우 보팅이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기관 투자자가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투자 비율, 찬성 비율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찬성 반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기관 투자자는 전혀 회사 경영에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이 섀도우 보팅의 의미인데 이 조항이 삭제가 되는 겁니다. 삭제가 되고 지금은 충실 의무를 이행하라 이 조항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러한 의결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아까 충실 의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도 적어도 투자자에 대한 충실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들이 마음대로 행사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이제 보완 수단으로서 의결권 자문회사를 활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의결권 자문 시장의 성장을 보면은요, 미국의 경우에 아주 최근입니다. 1985년도에 ISS가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ISS라는 것도 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입니다. 그러니까 기관에 대한 일정한 어떤 의미에서 주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2대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그레스 루이스 자체는 2003년도에 비로소 설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점유율이 거의 97%. 그러니까 소규모 회사들이 거의 설립되기가 좀 어려운 그러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유는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이제 독점화 그런 것도 규제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사유는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41.5 트릴리온에 대한 의결권을
독점하고 있다. 이거 뭐 트릴리온이 뭐 저도 어느 정도인가 몰라서 봤더니 1조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뭐 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정도 어결권 행사를 보도를 해준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 기관 투자자 비중이 뭐 거의 67%그 정도 되니까 결국 기관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겠고, 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어떤 의미에서 충실 의무, 그러한 충실 의무 기준으로서 그 투자자를 위한, 고객을 위한 최선의 이익, 이러한 이자 요건들이 추가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그러한 의결권 자문 회사를 좀 더 활용을 한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의결권 자문 회사 권고와 기관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의 일치율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그 블랙록이나 뭐 뱅가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미국에서 대표적인 기관 투자자입니다. 그 랭킹 뭐 거의 1, 2 뭐 이런 것들인데 IS 권고로 찬성하는 비율이 거의 뭐 90%에 가깝거든요. 결과적으로 뭐 ISS도 기관 투자자들이 뭐 좋아할 만한 그러한 식으로 권유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하고 자문회사의 의결권 행사가 거의 일치 형태로 나오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4개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지배구조연구원, 이거는 뭐 금융위원회 소속입니다. 공적인 기관이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뭐 국민연금이 어떤 의미에서 가장 큰 시장, 기관 투자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한국지배구조원이 자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타 뭐 우리나라 일치율은 뭐 40% 정도 된다. 그 다음에 구체적 뭐 기관 요 밑에 있는 내용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의결권 자문 회사에 대해서 왜 규제를 해야 되느냐, 뭐 그러한 사유를 몇 가지 정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독과점의 문제가 있다. 아까 ISS와 그래서 루이스가 거의 뭐 한 90% 정도 지배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다른 자문 회사가 뭐 진입하기가 좀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구체적 내용을 보면은 시장이 평판에 의존을 하는데 결국 그러한 평판이다라는 것은 기존의 거대 회사들이 평판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문 수수료 이런 것들도 상당히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고정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신설 기업의 경우는 이런 고정 비용을 대기가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것들도 진입 장애의 요소로서 현실적으로 독과점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상충의 문제. 여기 보면은 뭐 의결권 자문회사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또한 이제 그 발행회사, 그 대상이 된 회사에 대해서 또 일정한 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 이러면은 이해 대립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그 어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광고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 1번의 경우 2번, 3번, 4번 똑같은 이제 그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규제 동기로서는 투명성의 부정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고를 형성해가는 과정에 투명성이 부족하다. 또는 회사들이 점검한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권고가 합리성을 가졌느냐, 또한 얼마나 다양한 요소의 무게가 주어졌는지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권고를 받는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뭐 자문회사 자체 권고 자체도 일정한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정보가 충분히 시장에 제공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라고 지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질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의결권 행사로 인해서 자문회사가 특별히 뭐 그 결과에 의해서 손해나 이익을 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책임의식이 좀 부족하게 된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를, 그러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주총회 자체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제 이런 것들도 일정한 규제를 해야 할 그러한 동기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C 규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 뭐 등록 규제와 정보 게시 규제 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은 이거 신인 의무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등록이 꼭 강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까 ISS 같은 경우는 등록을 했고 뭐 루이스 이런 데는 등록을 안 했는데 가능하면은 좀 등록을 하도록 권고하는 뭐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그보다는 지금은 뭐 정보 게시를 규제하는데 좀 더 초점이 두어져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뭐 상당히 전문적인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임장 규제를 받게 되는 권유의 범주에 속하게 되느냐. 결국 미임장 규제를 받게 되면은 미임장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서도 일정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규제 대상이 되는데 자본에 대해서는 이때까지는 권유라고 보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미임장 규제 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일정한 경우는 이것도 권유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SEC 규정을 약간 좀 더 수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이러한 미임장 규칙의 경우 일정한 적용 면제, 밑에 보면 예외 조항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적용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뭐 요건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한 구체적 내용을 SEC 규정에서 새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여기서 상세하게 다시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외 조항의 적용 요건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피드백을 위한 거래 상당한 기간을 제공한다. 결국은 뭐 자문회사가 정보를 제공했을 때 이것을 시장에 충분히 알려주어서 이것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라는 것, 이 자체가 어떤 미임장 규칙 적용 면제를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 특징적인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여기 보면은 뭐 허위 사실, 뭐 오인 진술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제 잠재적 규칙 위반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추가로 뭐 의결권, 사업 방법론, 정보 소스, 기타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을 때 비로소 이러한 이제 허위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뭐 그러한 개정안입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것이 수정이 됐는가 이것은 오늘 보면서 다시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때는 SEC 룰 개정안으로서 나오고 있었다. 그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규제는
지금 보니까 벌써 뭐 시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실제 여기 보면은 스튜어드십 코드 이런 데 보면은 일정한 자문회사 활용할 것을 좀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 내용은 가져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이제 한국 지배구조원은 뭐 자문회사니까 일정한 구체적 내용을 두고는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문 서비스를 이용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그 지침으로서 제공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가장 중요한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규제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는 겁니다. 다음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지침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이제 뭐 자문 기관을 구체적으로 활용할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은 두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분을 보면은요, 실제 여기 보면은 ISS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할 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뭐 그것을 반대하도록 권고하고 제일모직에 대해서는 또 뭐 찬성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뭐 구체적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도 논문에는 들어있는데 현대차의 경우에 굉장히 뭐 엘리어트 같은 거는 대표적인 뭐 헤지펀드입니다. 주주 행동주의를 반영하는 대표적인 이제 헤지펀드인데 현대차에 대해서 그 사회이사 권고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현대차 경쟁회사의 오너를 회장을 뭐 사회이사로 권고를 한 겁니다. 근데 엘리어트야 뭐 그래 권고할 수가 있는데 ISS가 그 권고를 찬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 뭐 IS 이런 데가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찬성을 하느냐 뭐 이런 것들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자본시장이 너무 영세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요. 국민연금 자문시장에 1년에 한 1억 정도 쓴다 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한국지배구조원이 요거 자문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한 800개 정도 그 발행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한 개 회사당 한 10만 원 정도 자문료를 준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좀 그 한국 지배 구조원이 이 정도면 나머지 회사들도 어느 뭐 정상적인 뭐 경영 수익을 얻는데 너무 제약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개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제기한 안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뭐 정보 제공을 상당히 강하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겸업 상항, 이미 수행한 어암 분석 관련 정보 어암 분석 담당자를 공개하도록 했다. 이건 결국은 우리가 뭐 미국 SEC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소위 말해서 이해상충에 대한 뭐 정보 게시 또는 뭐 상당한 피드백 기간을 제공하고 모든 관계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뭐 이러한 안들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시장이 너무 약합니다. 그렇다고 뭐 규제를 안 할 수도 없고, 근데 IS 뭐 이런 데는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개인 생각은 해봅니다만은도 혹시나 법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충분한 정보 게시되는 쪽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뭐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